수 비위 무마건으로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관여돼 있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유재수 집과 관련 업체 5곳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정말 이제 앞으로 말이죠. 사건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국에서 네. 유재수 건으로 민정수석실로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그 윗선까지 네. 조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검찰에서 지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었죠. 예. 그리고 2017년도에 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예.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업체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은 유재수 시도시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예.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 일종의 특별 감찰반이 감찰하는 것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중지를 시켰다는 그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유재수는 또 비위 의혹, 그건 뭐 본인의 어떤 예. 범죄 예. 사실이 조사가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조사해야지만이 조국 수사 건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런 어떤 비리 혐의 중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예. 잘못 비리와 불법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유재수는 뭐 조국 잘 모른다, 난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비리를 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해줬다. 그럼 누군가가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이 조국 민정수석 간에 그런 어떤 그런 인적 관계, 어떠한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그와 같이 부당하게 이 감찰을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켰다고 하는 것에는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다른 중간 개입자가 있는 그런 간접 커넥션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이죠. 이 조국 사건이 굉장히 지금 조국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그렇습니다. 조국에서 끝날 것이다. 뭐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조국만의 문제가 있느냐, 정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조국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조국 문제가 조국으로서 끝나지 않고 더 이렇게 연장 확대될 것이라는 또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봐도 조국의 지금 문제가 되는 혐의 가운데 그 딸에 대한 뭐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결국 이제 본인의 문제일 테고 또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과 또 특히 그 코링크 피 사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모펀드가 저는 화약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약고다.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하나의 이 가족의 펀드로 조성을 해서 어떠한 단순한 이익을 이렇게 올리는 그 측면 외에도 여기에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사업 이런 아이템들이 여기에 하나의 정보 제공이 돼서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럼 그로 인한 어떤 부당 이익의 창출, 그 규모는 어마할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조국이 혼자 조국 일가족만의 어떤 그런 이 재산 증식용으로 이렇게 되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펀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그런 비리들이 꼭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조국 관련 수사를 볼 때 조국 특혜 또 게다가 정경심 특혜 이제는 딸에 대한 황제 면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권이 뒤를 봐주고 있다,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짧은 기간이라도 또 법무부 장관직에 또 있었다는 그걸 해서 그 점으로 해서 지금 교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참 쓰이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교도소 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인 구속 피의자와 또 가족 또는 변호인의 면회도 나름의 규칙과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뭐 지금 보도된 내용과 같이 지금 조사 중인 경우에 기소되기 전에 조사 중일 당시에는 사실은 면회가 접견이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공범 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기소 전까지는 접견을 통제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많은 일반 재소자들,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칙과 관행 또 하나의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특혜라고 특혜죠. 볼 소지가 다분히 있죠. 이거 좀 궁금한데요. 예.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접견을 오게 되면 이게 녹음도 되고 또 속기록에 남아서 이 수사에 또 활용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접견할 때는 어떤 그런 교도관 입회를 한다든가 네. 그 사항이 녹취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인들이 이제 일반 면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관계의 어떤 왜곡도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부적절한 부당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교도관이 이제 입회를 해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입회해서 눈빛으로 보고 그냥 메모하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녹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대개 예. 7분에서 10분 정도로 그렇죠. 짧기 짧죠.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접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왜곡이랄지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안의 어떤 민감성에 비춰보면 눈빛으로든지 예. 또는 뭐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죠. 제3자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는 어떤 부적절한 어떤 담합 또 어떤 입맞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그러한 짧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면회의 어떤 그런 내용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 얘기 궁금합니다. 예, 또 과거의 지인이고 사실 지금은 연락하기 좀 어렵죠. 너무 예민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지금은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대통령서부터 이 총장을 갈고 싶은 마음이 아마 불쑥 같을 겁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조국 스스로가 잠시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그것을 그거로 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칙을 고치고 바꾸고 공개 소환을 비공개로 만들고 포토라인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등 이런 부분이 단순히 자신들의 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직간접 무언의 압력 내지 견제가 되기도 하죠. 아마 윤석열 총장이나 수사팀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갖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윤석열 총장이야 수사팀들이 아직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힘있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조만간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2차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신병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의 결과물이 과거 같으면 이런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사실은 수사 진행 사항이 어떤 공보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들이 진행 사항들이 조금은 알려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어쨌든 비사실 공표 이런 부분 이 요구와 이렇게 맞물려서 거의 지금 내용이 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결코 수사기관이 그냥 허송하고 있지 않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이 이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 충분히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상당한 내용이 있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수사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느닷없이 무슨 대망론, 정치적 어떤 정계 진출 뭐 이런 등등의 그런 화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아마 윤석열 총장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게 윤석열을 좀 뭔가 좀 치켜 올리는 듯한 어떤 그것도 되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뭔가 기교적인 정치적 공작. 기교적으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출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이 대망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표정 하나, 말 꼬리 하나를 잡아서 또 이 좌파 언론에서 이상하게 비틀어 버리면 이것은 또 이 다른 형태로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대망론조차도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지금 그런 질문을 바꿔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관심 전혀 없다. 이 총장의 자리 그 직책의 그 무게감으로도 충분히 본인은 사명과 보람을 이렇게 느끼고 여기서 더 무엇을 바라겠나 하는 어떤 그러한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흔들지 말자. 흔들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검찰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 백남기 사건이 또 떠오르네요. 최근에 이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의사들은 또 이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CCBB를 가려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또 검찰이 또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언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뭐 지금 현재의 이 좌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정부 시절에도 이 좌파 세력들이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우리가 천안함 때부터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예. 과학적이고 합리적, 객관적인 전문 지식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냥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또 이렇게 지어내는 그런 왜곡성, 또 여론몰이, 마녀사냥식 헛소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사태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의도된 방향, 조작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례들이 많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 그런 것이 모여서 탄핵에까지 이르렀다 예.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뭐 구술했다는 등, 또 뭐 비아그라를 맞았다는 등 그런 식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권 정치인들 중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그 백남기 농민의 그 데모 중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말하자면 직수살포에 의해서 예. 사망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 소위 좌파 데모 집회 시위 세력들이 말이지 부검도 못하게 만들고 사인을 밝히기 위한 그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이것을 마치 물대포에 의한 살해 있냐 예.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서 얼마나 이 상황을 왜곡을 시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 10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결국 사인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그 당시 10개월 가까이 그 백남기 그 사망한 그분을 주치의로 있었던 예. 백모 그 서울대 교수, 서울대병원 교수에 의해서 법원이 말이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것은 분명히 물대포에 의한 그런 외인사인데 왜 이 의사는 자기의 의사적인 소신으로 10개월 동안 진료한 소신으로 이건 병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외인사인데 왜 병사로 했느냐 해가지고 법원에서 최근에 뭐 5천만 원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변상을 하도록 화해 권고를 했는데 그 의사가 분연히 나는 돈을 떠나서 이건 의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에 불복을 하고 그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의사로서는 그때 그 백남기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어떤 그런 그거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개골에 4군데의 골절 소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대포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대포라니까 정말 대포같이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튕겨나가는 구조이지 그 물을 맞았다고 해서 사람은, 무슨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하는 그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것이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로 광기의 시대였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지배를 하고 10년이 아니겠군요. 저 광우병 시대도 그렇죠. 광우병도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식으로 뇌가 구멍이 난다고 그러고 말이죠. 뇌가 구멍이 난다고 그러고 중학생들이 그냥 이거를 들고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고 말이죠. 그랬던 시대에서부터 이와 같은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로 강요된 어떤 진실을